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보당의 쿠팡 택배 가로사 대책의 활동 성과를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진보당의 김창현 노동자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석 택배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우 쿠팡노조 준비위원장님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그래서 편리하게 아마 택배 물품을 받아보실 건데요. 로켓 배송이라는 미명 아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삶은 로켓이 연료가 되어서 사실 가로사로 많이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진보당은 지난해 8월부터 쿠팡 가로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각종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클렌징 제도 또 식량 노동 문제 등을 지적했고 또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선전전도 하고 쿠팡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 소속인 저는 국토부에서 쿠팡 택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또 우리 정혜경 의원께서는 한노위에서 쿠팡의 노동 실태를 개선하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희 국토위 성과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또 발언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위 차원의 논의와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쿠팡은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부속 합의서를 통해 클렌징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불참하여 주 60시간 작업 제한, 분류작업 배제 등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8개월간 저를 비롯한 국토위 위원들은 클렌징 제도 폐지, 쿠팡 측이 수차례 내놓은 개선안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사업자 등록 갱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위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국토위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1월 16일부로 쿠팡은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위탁계약서를 수정하여 국토부에 변경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구역과 계약기간 등이 본계약서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클렌징 조항의 쟁점사항과 구체적 평가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1월 3일부로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 분류작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 기사들이 수행하는 소분류도 분류작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쿠팡 가로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지난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개선 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어 쿠팡 기사들이 가로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진보당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배기사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그리고 우리 정혜경 의원 그리고 우리 김강석 노조 위원장님과 강민우 쿠팡노조 준비위원장 순으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공동대표 김창현입니다. 진보당은 10만 명의 당원으로 계급 계층별 조직과 전국 조직력으로 노동 현장과 국회를 광장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현장 중심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작년 쿠팡 가로사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고 정설기님, 고 장덕주님, 고 김명구님 세 유족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진보당 조직력을 최대한 함께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대책위 발족 이후 택배 없는 날을 거부한 쿠팡 CLS 규탄 기자회견을 추진했습니다. 윤정호 의원님이 직접 로켓 배송 분류와 배송 현장 체험을 하며 현장의 실태를 직접 점검했으며 정혜 의원은 남양주 이 캠프를 시찰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쿠팡 캠프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당적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9월에는 쿠팡의 심야 노동과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택배 노조의 청문회 촉구 촛불 문화제도 함께 했습니다. 전국 13개의 지역 지부와 함께 당원들이 총 50회에 걸친 쿠팡 실태 조사와 선전전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10월에는 고 정설기님의 유족과 간담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민동원 청원 5만 명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청문회 개최 촉구와 국회 농성장 지지 방문으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윤정호 의원님은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쿠팡의 가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택배 가로사 방지법 통과 촉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고 정설기님 유족과의 합의를 비롯한 고 장덕준, 고 김명구님의 유족과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가로사 문제에 대한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강화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투쟁해온 유가족과 노동조합 힘 모아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쿠팡 청문회 과정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팡 청문회를 앞두고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노동자의 사망을 산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회피해왔습니다. 청문회 시행을 앞두고 고 정슬기님과 장덕준님, 김명구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안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늦은 합의이지만 유족분들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쿠팡의 산재 은폐, 해유 시도 산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쿠팡은 산재 관련해 유족을 해유하고 조의금을 특정 금액으로 하는 등의 동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쿠팡의 과도한 언론 탄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자사에 관련된 기사에 대해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자체를 막기 위해 무리한 언론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쿠팡이 지난 3년간 33건의 언론 중재위 제소를 하고 기자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소송을 걸며 기자들을 겁박해온 것이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임을 폭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 활동 탄압,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에게 소송을 걸고 입차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쿠팡 협력사의 체불임금 문제와 고용 승계에 대해 해결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 외에도 야간 노동 대책 수립,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요구하는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쿠팡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난 청문회였습니다. 쿠팡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도 있고 아직 회피하고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
청문회 과정에 지적된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감시하고 나아가서 반노동 대표기업 쿠팡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감시 감독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택배노조 위원장 김광석입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진보당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수많은 사과와 많은 것들을 바꾸겠다 약속했습니다. 지난 사과와 약속보다 쿠팡에게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쿠팡 킥플렉스라고 불리우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분류 작업을 하고 하루 2회전, 3회전 배송을 하면서 배송 마감 시간에 쫓기며 혹여라도 클렌징으로 배송 구역이 회수되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간 쿠팡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아온 사랑과 신뢰는 쿠팡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약속한 분류작업 개선, 클렌징 폐지, 야간 배송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시길 요구합니다. 아울러 입차 제한으로 현재 600일에 가깝게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송정현, 이성범, 성낙경 세 분의 원직복직 약속도 조속히 이행하시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입니다. 쿠팡은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사회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기 쿠팡에게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법적 사회적으로 마련된 기준에서 쿠팡이 지키지 않는 것들을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쿠팡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는 집화 배송입니다. 이 두 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이 두 가지 업무 말고도 많은 업무를 택배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 과로 노동, 분류 작업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청문회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모두 회사에서 분류 인력을 채용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국토부는 하루속히 별도의 분류 인력을 투입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해방되어 과로를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취노동 프레시백 업무입니다. 프레시백을 배송지에서 회수하여 캠프에 복귀한 후 해체하고 초벌 세척하고 적재하고 반납하는 이 모든 공정에 대한 대가가 단돈 100원입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와 다름없으며 쿠팡은 이 기준을 대리점에 재계약에 반영되는 서비스 지표에 포함시켜 프레시백 업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업무는 집화 배송으로 프레시백 업무를 정확히 집화 업무로 규정하고 반품 집화 수수료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청문회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쿠팡 CLS가 국토부에 제출한 위스탁 계약서가 과연 택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발현된 생활물류법과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과로를 유발하는 고용불안 시스템이 모두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쿠팡 CLS 모두 이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진보당의 노력의 결과가 또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사를 막아내고 이후에 또 이렇게 해고로 내몰리지 않고
또 땀을 일하는 만큼 좀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